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내고 있었음.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인간적이고 똑똑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함. 안녕하세요. 이번 검사 태세는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인터뷰한 방송국이 다름 아닌 일본의 공영방송 NHK였는데요. 당시 한국의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며 이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한국에 문의를 해오던 시기였지만 일본은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을 성공적 방역 국가로 꼽고 이스라엘의 방역 체계를 취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한국으로부터 배웠다고 말하자 NHK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야 했는데요. 결국 NHK는 본래 기획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체제만 홍보해준 셈이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은 것은 비단 코로나19 방역체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수교 이후 꾸준한 무호관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칩을 한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도 한국 반도체를 외치던 일본이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손을 내민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업에 일본이 엄청난 공을 들이며 협력을 요청해왔던 기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최근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으며 몰락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그러자 일본 내에서는 이것이 모두 일본인들의 못된 국민성 때문이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선박 등의 굵직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일본인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이스라엘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일본이 사상 초유의 경제 파탄 사태를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척박한 자면 조건을 딛고 강국으로 발전한 이스라엘이 한국과 손을 잡고 글로벌 시장 도약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혁신 이르명상 기술기업 나녹스가 한국에서 획기적인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것인데요. 나녹스가 한국에서 생산하게 될 반도체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디지털 엑스레이 칩입니다. 이에 나녹스는 지난 4월 5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위치한 자사 반도체 공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기념식에 참석한 에레즈 멜처 나녹스 CEO는 한국 공장은 나녹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핵심지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과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나녹스가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엑스레이 칩을 생산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나녹스는 지난해 8월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굴지의 기술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핵심 부품 제조 기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인데요. 게다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 한국과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나녹스가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용민 공장 인근에는 용민 반도체 클러스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기업도 함께 입점해 있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에레즈 멜처 나녹스 CEO는 나녹스 용인 공장은 의료염상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과 노하우의 총집합체라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용민 지역에 새롭고 전문적인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준비도 돼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의 세계 최초 사상 최대 반도체 생산 협력에 옆 나라 일본이 발각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몰락시키려 했던 일본 정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국의 생산을 맡긴 이스라엘 기업체가 바로 나녹스였다는 것에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나녹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할 수 있냐며 분노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나녹스의 핵심 기술은 일본의 소니가 1조 원을 투자했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녹스는 일본 대신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나녹스 대표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은 아이디어를 실제 제조 연결하는 데 뛰어난 자질이 있다. 산업적 양산과 상품화가 굉장히 잘 된다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당면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이미 한물간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반면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만큼 이를 눈여겨 이스라엘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너무도 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일본의 몰락은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경제 전반에 걸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일본 경제가 파산하는 것은 아닌지 연일 우려와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버금가는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고꾸라지며 일본 경제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의 걱정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26.75엔까지 오르며 2002년 이후 19년 11개월 만에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엔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일본 당국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즈키 수니치 재무상은 지금의 엔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엔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라며 탄식했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는 한 경제 전문지에서 일본, 한국보다 가난해진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엔화 추락세가 계속될 경우 일민당 GDP가 한국에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충격적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일본 국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경제대국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인들의 초라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청부서라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일본 기업들이 기술 혁신은커녕 아베노믹스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에 기대 일본 경제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주장이었죠. 이런 와중에 일본인들을 더욱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일본과 대조적인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입증하듯 한국은 일본이 그토록 넘어서고 싶었던 반도체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상 최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세계 주요 강대국들과 눈에 띄는 수출 성과를 거두며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향한 일본인들의 부러움과 탄식이 스스로에 대한 자아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경제의 몰락이 일본인들의 국민성 때문이라는 충격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일본의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미치가 출간한 국민의 못된 신보가 일본 경제 침체의 원흉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이미치는 일본인과 일본 사회 특유의 심술궂고 관용 없는 분위기가 현재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일본 몰락의 원인을 국민성에서 찾았는데요. 실제로 고는 일본 경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과 공격으로 대표되는 일본 특유의 사회 풍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배려, 인면 중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강해 남의 발목을 잡으려는 숨은 국민 본성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황면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뒤늦은 자아 성찰로 어떨석한 사회,
한국은 이스라엘과 반도체 협력 외에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FTA를 체결한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은 한국 정부의 FTA 비준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FTA가 발효될 경우 이스라엘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한국 자동차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대 수입 2위를 휩쓴 브랜드는 바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이스라엘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과 친환경차를 무대하는 이스라엘 정부 정책에 맞춘 수출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만약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가 발효된다면 한국산 자동차는 이스라엘에서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로봇 분야 기술 개발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대규모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로봇 분야에 53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은 지난 4월 1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호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굳건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각별한 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동해를 동해라고 표기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한국전을 지원한 39개 나라 중 하나인데요. 특히 이스라엘 유대계 인물들은 전 세계 민구 중 단 0.2% 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월등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 인지심리학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싶어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인데요. 연구 결과 한국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었죠. 머리 좋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도 한국민들은 가장 특별한 민족으로 보였던 것인데요. 이처럼 두터운 신뢰와 각별한 애정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온 두 나라가 앞으로도 더 큰 유대감을 쌓으며 상생 발전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일본에 적대적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대인은 세계대전 때 전범국 독일로부터 유대인이란 이유로 핍박과 대량 학살을 겪었고 이에 한국 또한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고통을 겪었기에 이에 동질감을 느끼고 전범국인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많이 닮은 국가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재작년에 화나가 만든 보람의 전투기용 레이더 시제품 성능 보고 SW를 지원하던 이스라엘 기술진들이 깜놀해 상호 원천 기술 주고받는 걸로 합의했었다고 함.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 질화 갈륨 소자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 이스라엘이 여기에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보고서 경쟁력 있다며 자국에서 결론 내고 협력하는 거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